어, 오늘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김은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은산입니다. 네, 저희 반에서 6번째 얼굴 담당을 하고 있는 남학생 소개였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반 남학생은 6명이죠. 네. 방금 소개했다시피 센싱 인사이트 생기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각 지역별로 다루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서양사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 그래서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그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리스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편의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우리 경남이 생일 축하하고요. 네, 오늘은 원권이 생일 축하하고요. 토요일날 우리 가을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수경이 생일 축하하고요. 네, 혹시 영상을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시면 축하한다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전신이라고 하면 아마 에게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에게 문명,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 하면 이제 적어볼게요, 제목을. 그리스의 이제 선생님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리스 사회 하면은 이제 각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스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선은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지가 많고요. 그 다음에 평야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의 구역이 좀 정해져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각각의 폴리스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죠. 그래서 한 지역이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전라도가 하나의 지역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화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요, 여러 가지 자연환경으로 인해서 정치적 통일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폴리스는 어떻게 이제 구조가 형성이 돼 있냐면요. 우선은 높은 언덕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두게 됩니다. 적어볼게요. 아크로폴리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늘의 제사도 지내는 신전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만남의 광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폴리스들, 그리스에는 여러 폴리스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좀 특징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그리스 하면 혹시 기억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뭐 올림픽이요? 네. 또 뭐 있는 거 있나요? 뭐 아름다움? 뭐 파르테논 신전? 뭐 등등이, 네? 뭐 만화책, 뭐 등등,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을 준 것 중에 이제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된 우리 나라가 바로 그리스인데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폴리스라고 해서 다 개별적인 도시들로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동족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같은 그리스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여러 가지 체육 활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동족 의식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그러한 폴리스를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테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죠? 그래서 네, 스파르타. 그래서 우선 아테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고대 사회는요, 굉장히 신분제가 명확했던 사회로서 처음에는 그 귀족들이 정치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유한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들의 입지가 높아지게 되고 이들 역시 정치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들을 귀족들에게 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배경,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배경은 상공업의 발달과 부유한 평민층이 등장으로 인해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중장보병이라고 해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팔랑크스 대라고 해서요, 방패를 딱 들고 한쪽에는 칼이나 창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함께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싸울 수 없이 쫙 일렬로 쓰고 방패로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자기가 막지 않아요. 오른쪽은 내 오른쪽 사람이 막아주는 그러한 대응을 통해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평민들의 정치적 참여 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장보병, 평민이 중장보병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성산사건이라고 해서요, 평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하는데 귀족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게 되자 얘네들이 이제 파업 같은 걸 한 거예요. 성산사건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정치적 요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게 되냐면 12표법이라고 하는 법안과 그 다음에 호민관이라고 하는 귀족 대표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을 바로 얻어내게 되는 것이 이 그리스 민주정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찍는 친구 이제 뭐 필요할 때는 줌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방모명희 친구, 네. 화장 그만하시고요. 네.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여기 좀 작고 이렇게 막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그 여학생에게 여러분 한마디 몰래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죠. 좀 뭐 잘 나오나요? 네, 잘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쪽으로. 네, 지금 화장질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테네 민주정치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여러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잘 알아주세요. 먼저 솔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솔론 하면 이제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뭐냐면 금권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분배합니다.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일부의 부유한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이 솔론의 정책에 대해서 이 귀족들과 평민들 모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귀족들은 원래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권한들을 평민에게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됐고, 부유한 평민들은 더 많이 원했었는데 그것들을 받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페이시스 트라투스, 어렵죠? 네. 페이시스 트라투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페이시스 트라투스는 이러한 평민들과 귀족 사이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독재자적인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 그것을 참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까 금권 정치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돈,
네, 페이시스 트라토스는 우리가 참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바로 이 사회를 이끄는 것.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가도 나갔는데요. 썼는데 이제 민중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많이 대변을 해준 사람으로서 민중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오른 이제 그러한 독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부정적인 위주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민주정치가 발전하면서 독재자에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사실 페이시스트라토스 때는 이 참주 정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아들이 다시 참주로 즉위를 하면서 이제 조금 사회가 변형이 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테네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냐면 우선 부족제를 개편을 하게 됩니다. 부족제를 개편하게 되죠. 이 이전에는 4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4부족 혈연 집단이었다면 이것을 이제 거주지에 따라,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혈연에 따라서 4개로, 그러니까 좀 다른데 살아도 그것을 하나의 부족으로 봤다면 이제는 데모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10개의 부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데모스 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10개 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데모스별로 50명씩 대표자를 뽑게 되면서 500인 평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정치적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페이시스트라토스 이후에 참주정치가 조금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독재자, 참주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도편추방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합니다. 도편추방제는 뭐냐면 도자기 그릇에다가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뽑혀서 독재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서 6,000표 이상 나오면 아테네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평추방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클레이스테네스죠. 여러분들 이거 순서와 발전 순서와 함께 사람 이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페리클레스는요, 목이 마르네요. 네. 뜨거. 페리클레스는요, 이제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민회라고 하면 뭐냐면 모든 시민이 모인 그러한 곳이 민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간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를 뽑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가서 입법 활동을 한다면 그리스 시대에는 이러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사실은 자기가 시민 신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정치에 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곳이 이제 민회인데요. 이 민회, 근데 평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이제 이런 귀족 정치로부터 탈피를 하고 이제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평민들의 이제 권한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별히 입법권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우리 민회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페리클레스는 페르클레스라고 했네요. 페리클레스입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급하게 찍다 보니까 이게 단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리클레스는요, 이제 수당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죠. 이제 그 페르시아와의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당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당제는 뭐냐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제약을 많이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수당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해서 추첨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심원 제도 시행을 하는데 그 배심원으로 추첨을 통해서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관직, 이런 공무원, 높은 관직들도 다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이런 정치적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아마 뭐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기억하실 텐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필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가 이제 스파르타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그건 아마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발전했던 아테네의 민주주의에도 사실 한계점이 존재는 합니다. 바로 어떠한 한계점이 존재를 하냐면요, 이 민회에는 누가 들어갔었냐면 성인, 누가 들어갔을까요? 남자만 들어갔었습니다. 여성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남자가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성이 제외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여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들, 그 다음에 노예계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거죠. 즉 다시 다른 말로 성인 남자만 참여하는, 그래서 사실은 일부분이죠. 이때는 걔네가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아마 살펴보게 되면서 여성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 민주주의에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영상을 뭐 그만 볼 친구는 다 이해됐다, 그러면 끊으셔도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폴리스의 성립. 이들의 지역적 배경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강한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증거가 스스로를 모두 다 헬레네스라고 부르고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다. 자, 그 다음에 아테네의 민주정치, 상공업과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정치적인 참여를 요구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점차 이러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다. 솔론 때는 재산에 따라서 금권 정치,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페이시스트라소스 때는 참주 정치, 일정 부분 독재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벗어나서 클레이스테네스 때는 부족적인 혈연적인 우리 핏줄을 조금 버리고 이제 조금 더 평등한 관계, 그리고 참주를 막아내기 위해 도편 추방제, 그리고 500인 평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리클레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참여하는 민회에다가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수당, 돈을 지급함으로써, 관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이제 정치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기 투표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주정치, 하지만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졌다. 여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1단계로 잘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뭐 스파르타,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등등 그다음에 그리스의 몰락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룡.